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 그죠? 그리고 유상증자에 엔비디아가 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냥 네이버에 투자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면서 주가가 쫙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을 해요. 돌변을 하면서 내려치고 있죠. 지금 장마감하기 직전인데 더 내려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내가 오늘 어떻게든 방어해보려고 매수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남은 이번 주 상황 어떻게 하면 될지, 앞으로 네이버가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 구간을 지났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기대되는 호재도 있었죠. 이제 미국에 간다. 그리고 우리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 직접 가가지고 이 젠스만과 악수까지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일단 그 호재분은 반영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눌리지만 않으면 조금은 더 올라갈 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중국에서 온 그저 반도체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흔들렸고 우리나라 시장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가 누구죠? 삼전하고 하이닉스. 하필이면 둘 다 반도체 종목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파시알 자체가 너무 큽니다. 과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약세면은 지수 자체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끌려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이 넥장에서 장 열기 전에 넥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이닉스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하한가를 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장 때 회복을 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장마저 결국은 이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중국발 반도체 쪽에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려입니다. 이걸 조금 불나는데 기름을 지핀 게 어느 거였냐면, 애플에서 정부에 승인을 요청을 했어요. 중국의 반도체를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려죠. 그리고 실제로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상대가 중국이다 보니까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라고 해버리면은 승인 안 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건을 통해서 삼전과 하이닉스에 좀 압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삼전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TSMC에도 모두에게 압박을 집어넣을 수 있죠. 이것을 빌미로 미국에 더 투자해라. 그런 식으로 빌미도 넣을 수가 있겠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우려지만 좋은 상황 자체는 아니죠. 조금 나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또 얻어 터졌는데, 여러분 일단 이것도 있고, 그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매도 사이드카는 뭐 발동이 될 수 있죠. 요즘은 뉴 노멀 같은 느낌이니까 매도 사이드카는 발동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남아있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29일, 30일, 31일에 빅 이벤트들의 이 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될 만했어요. 될 만했는데 이 우려가 조금 선반영이 된 것도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동이 될지 어떨지는 이제 흐름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9일 날 무슨 일이 있느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이에요. 29일 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이닉스 실적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라고 할 수가 있지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6월에 젠슨황 엔비디아 대표가 우리나라 방한을 했죠. 그때 이벤트로 네이버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괜찮은 자리를 잡았지만 그 뒤로는 엄청나게 밀렸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래, 급등분 조정받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6월을 끝을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월에도 이 하락을 멈추지를 않고 있죠. 도대체 왜 그랬던 거냐? 일단은 우리는 조금 모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때 조정이 들어갈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일단 조정이 들어갈 타이밍이었는데, 문제는 돈이 일부 빠져나갔어요. 이 급등을 틈타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단기 수익을 챙기는 돈이 다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돈 어디로 갔느냐? 삼전이랑 하이닉스로 떠나버렸어요. 왜?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ETF가 만들어져서. 아니, 그게 도대체 우리랑 뭔 상관이길래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로 투자를 하려면은 일단은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 교육도 일단은 시행을 하고 교육 안 받으면 매수 아예 못합니다. 이렇게 교육도 받고 추가로 예수금, 예탁금이라고 하죠. 예탁금을 1,000만 원을 넣어놔라 라고 했는데 이 예탁금에도 기준이 있었어요. 매수한 주식도 포함입니다. 채권도 포함이고요. 주식담보대출 받은 돈까지도 포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1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31일 날 이 예탁금 기준이 올라가죠. 소문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제는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1,000만 원일 때도 얘네들 포함된 상태로 이거 파셜 70%다라고 하면은 나는 현금 30%만 가지고 오면 됐었어요. 예탁금으로. 무슨 뜻이냐? 나 300만 원만 넣어두면은 주식 채권 돈, 이 주식담보대출로 받은 돈까지 전부 다 인정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채우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일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왜 29일 얘기하다 31일로 넘어가냐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이것부터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릴게요. 31일 날부터는 이제 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는 주식도 포함되지 않고요. 내가 지금 매수해둔 그 주식가치, 자산가치 포함 안 되고요. 채권도 물론 제외입니다.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받은 그 돈도 인정 안 해줘요. 이제는 순수하게 내 현금을 3,000만 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마련했어야 됐던 돈보다 10배가 불어난 거죠. 심지어 이제부터는 기본 예탁금 3,000만 원이 없으면 아예 매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한 주도 매수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제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물량, 기본 물량 자체가 20개로 늘어난 상태죠. 그래서 이 예수금을 마련을 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느냐, 즉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앞으로도 레버리지를 투입하려는 그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 이게 실제로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31일 날 돈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게, 그 분위기를 결정을 하는 게 당장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여기에 더해서 30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있을 미국 연준에서의 금리 발표. 이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치면서 31일 날 분위기가 결정이 될 거였는데 이것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미 한 방 때려버린 거예요. 이미 매도세가 잡힌 겁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물론 잘 나오겠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건데 그게 추세를 바꾸면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삼성전자도 그걸 못했는데 하이닉스라고 가능할 것이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죠. 7월 7일에 했는데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다음날 매도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되면서까지 내려갔어요. 그것을 이미 경험을 하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떨까요? 이번 하이닉스에도 안 바뀌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발동되기 전에 먼저 떠나야겠죠. 즉 앞으로 있을 변동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피를 하기 위해서 오늘 대규모 매도세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것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오늘도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을 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내딛는다. 이 SK 하이닉스, 이제부터는 좀 버텨줄 아닙니다. 아직 한 방 남았어요. 한 방 더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심지어 금리가 지금 동결로 예상이 되어 있긴 한데, 금리랑 인상의 가능성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동결의 가능성이 살짝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워시 의장이 뭘 하고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은 외국인이 또 추가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추가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움직임은 어차피 내일은 그 금리 발표를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 겁니다. 대량 매도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피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반도체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 매도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찍어 누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지금 자리가 바닥일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 앞으로 눌릴 만한 이벤트가 너무 빅 이벤트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조금 더 하방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20만 2천 원 자리까지도 밀려날 수가 있어요. 이번 급등분은 전부 다 뱉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더 밀려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하방까지 보셔가지고 19만 8천 원 자리까지도 좀 예측은 해두셔야 돼요. 하지만 그럼 우리가 이때가 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쳐야겠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자리부터 봤을 때 그렇게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죠. 아프기는 해도 치명타는 아직까진 아닙니다. 오늘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일단 좀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다음 주부터는 그 문제의 예탁금 3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매도밖에 못 하세요. 레버리지 매도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하려면은 하여튼 3천만 원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버리지 매도세가 잡히면서 돈이 빠져나오고 본주로도 물론 이동을 하겠죠. 본주로도 이동을 할 것인데 다른 종목들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왜냐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했고 결과를 이미 뚜껑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하리라는 그 기대감이 소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 실적 발표하기 전이니까 어떤 애들이 잘 올라갈까라고 살펴보면서 시장에 돈들이 야금야금 풀려 들어올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추가로 눌리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도망을 가시기보다는 물론 살벌합니다. 심장 벌떡벌떡 떨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망을 가시기보다는 최대한 매수를 해보시자. 특히 어제 매수하시고 물량 못 터셨다 하시는 분들은 눌리는 자리에서 도망가시지 마시고 매수를 해주세요. 이렇게 매수해 주시기만 하시면은 다음 주부터는 돈의 흐름이 조금 더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상황이 조금 반전이 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평단가라도 지금 더 눌리는 자리에서 평단가라도 낮춰두셔야지 이때 한번 올라갈 때 수익이라도 한번 챙겨 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이버가 어디까지는 좀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23만 원까지는 다시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태이고 이때 매수세가 이번보다 살짝 더 들어와 주기만 하면은 24만 원짜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눌리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서 자리를 조금만 평단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놓치지 않고 최대한 낮은 자리에서 매수해 보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리는 지점, 이번 주 눌렸을 때 최대한 눌리는 지점에서 매수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오대리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눌리는 거 놓치지 말고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조금 더 윗자리, 지금 그래도 정고점이었었던 이 23만 원 위까지는 가볼 수 있을 테니까 그 기회에 잡아가시려면은 일단 고점에 있는 물량보다는 평단가를 조금만 눌러주시자.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을 가서 투자를 유치를 해내는데 성공을 한 거죠. 유상증자라는 투자를 유치를 해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대상은 엔비디아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한번 몰려 들어왔고 그래줬기 때문에 단기 추세선이 20일을 뚫고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고 10일도 뚫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물론 조정받을 수 있죠. 급등분에 대해서라도 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번 주 시장 상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다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어느 자리를 지지를 해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로 저 바닥까지만 돌아가지만 않아도 된다. 그 정도로 마음을 먹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눌린다라는 거냐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네이버가 필요한 것은 차트를 결국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20일 추세선 다행스럽게도 완만하게 상승으로 전환을 해보려고 하고 있죠. 60일도 하락을 멈추고 뭔가 횡보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일 추세선이 60일을 넘게 되면은 그때 급등을 하면서 확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가 생각보다 멀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되었을 때 25만 3천 원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일단은 이 자리를 좀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는 이번 주만 지나면은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 저점보다는 약간이라도 높일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기대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물론 이번에
강한 호재로 인해서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 이 바닥보다는 높여나가는 움직임, 약간이라도 높은 자리에서 지지하는 데 성공을 하면은 결국 네이버도 조정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조정장이 끝나게 되면은 정고점 30만 원 이상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기대를 하시면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추세 전부 정리하고 가는 것은 시기상 무리입니다. 타이밍상 무리예요. 지금으로서는 3분기 그리고 4분기를 좀 기대해 보셔야 되는데, 3분기까지는 일단 회복을 조정을 거치면서 해서 어떻게 해서는 추세선을 정리를 해낼 것. 그래도 이 단기 추세들이 쫓아 올라와서 120일이 상승 전환이라도 하는 그 지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상승 못한다 해도 횡보 전환까지라도. 횡보 전환으로 만들어내기만 성공을 하면은 이제 3분기 지나고 4분기가 될 때는 다시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를 좀 기대를 하시면서 지금 구간, 여러분 분명히 놓치면 아쉬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오늘도 좀 매도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물량 정리하려 하면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찾아 헤매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는 좀 바닥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바닥 확인하고 매수해야지라고 아무 종목을 잡아버리시면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급등할 종목들은 정해져 있고요. 상승할 만한 종목들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눌려도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지 싶겠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조정입니다. 우리 네이버로 앞으로 기대해야 할 움직임 자체가 이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까지 잘 버텨준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시초가부터 더 강하게 눌렸는데 이 종목은 뭐가 다르길래 시초가부터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것이냐. 이 종목의 차이점은 결국은 여러분 추세선이 이미 정리가 끝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네이버는 지금 120일이 제일 위죠. 그리고 60일. 그리고 5일은 급등을 해가지고 중간에 껴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중장기 추세선 3개가 완전히 반대로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20일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60일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60일마저도 상승 중이다. 즉 20일만 60일 위로 올라가 주기만 하면은 중장기 추세선 3개가 정배열이 되겠죠. 그 목전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번 주에 여기 버티기만 하면은 다음 주에 터져서 올라가서 저 위로 급등해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너무 부럽다.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대리가 뭐라고 했죠? 이번 주 시장 험난합니다. 이 종목이라고 잘 버텨주기는 하겠지만 눌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 올라가는 자리가 어제 기준으로 수익권이었어요.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즉 이렇게 매수세가 잡혀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추가로 픽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밀렸을 때 우리 네이버도 매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종목도 좀 가져가시면은 이 종목은 이미 정리가 끝나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우리가 빨리 급등을 해서 수익권에 넘어갈 수가 있겠죠. 들어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좀 담아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담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앞에와 똑같은 연락처입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런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번 주에 밀리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 잡아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까지 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차트 정리가 되어 있는 종목을 가져가시자. 여러분 지금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다들 네이버보다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급등을 안 했으니까. 더 눌려 있어요. 오늘 더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정리하고 가도 힘들어요. 이번에 신고가 못 갑니다.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못 가요. 그런데 이 종목은 여러분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신고가를 지금 오대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실적 발표를 조금 늦게 해요. 거의 마지막에 하고 그때 동안 돈 들어오기만 하면 추세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 받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신고가를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려면 이런 종목들을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너무 많아서 선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대신 좀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종목들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힘드셨을 거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 변동성은 진짜 본 게임은 내일부터입니다. 물론 이미 한 대 얻어 터졌기 때문에 그만큼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웰컴인 거죠.
하지만 일단은 추가로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 매도 생각 자체를 좀 내려두세요. 매도 생각은 내려두시고 일단은 매수하시면서 준비를 하시자. 그러면은 다음에 결국은 다음 주 되면은 돈의 흐름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이라도 조금씩 회복을 빨리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번에 고점이었었던 23만 원 그 자리 이상도 가볼 수 있을 테니까 그때라도 매도하시려면은 일단은 추가로 늘렸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매수 놓치지 않고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 네이버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 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